와우! 달슨의 라이브! 무리뉴 감독이 아주 파격적인 승부수가 이끈 토트넘의 극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걸 잡아내네요.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토트넘 선수들이 좀 지쳤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주중에 이제 유로파리그 치르고 또 주말에 프리미어리그를 또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실히 좀 뛰는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었고 웨스트브롬은 계속 두껍게 이제 수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득점 없이 0대0으로 좀 끝나나 보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80분이었나요? 경기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무려 공격수 4명을 동시에 투입하나.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4-2-4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면서 야, 이걸 쓴다고? 막 수비형 미드필더 빼고 막 공격을 다 하는 게 이게 통한다고? 이 리스크를 감내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무리뉴 감독이 이런 파격적인 전술적 승부수가 통하면서 토트넘이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그러면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기준 무려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이 웨스트브롬과의 승리는 진짜 무리뉴 감독이 이끈 승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웨스트브롬이 이번에 원정 경기도 했고 절박하잖아요.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웨스트브롬이 지금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3백 딱 갖다 놓고 양쪽 윙백까지 내리는 5백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 선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정말 틈이 없죠. 지금 백3 갖다 놓고 양쪽 윙백까지 내려오고 3미들까지 붙인다고 한다면 투톱 빼놓고는 웨스트브롬은 그냥 수비를 굉장히 꽉 조여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이 KBS 라인 손흥민, 케인, 베일 그리고 은돈벨레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싸우려고는 했지만 워낙 두껍게 수비벽을 좀 펼치다 보니까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밀집도 문제였지만 확실히 토트넘 선수들이 좀 지쳤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리그 치렀고 이틀 조금 더 쉬고 이제 이번 웨스트브롬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많이 못 뛰더라고요. 실제 이날 그 경기에 보면 홈팀 웨스트브롬은 프리미어리그 이제 하고 한 6일 정도 쉬었으니까 109km 뛰었거든요. 전체 선수가. 근데 토트넘은 104.6이니까 확실히 좀 눈에 좀 차이 날 정도로 좀 덜 뛰었죠. 토트넘 선수들 중에 11km 이상 뛴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원래 사실 많이 뛰면 뭐 12km도 뛰고 11km 선수들이 좀 있기도 하는데 아예 없었어요. 이번 웨스트브롬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이 뛴 선수가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입니다. 10.41km니까 가장 많이 뛴 선수가 10.5도 안 넘었어? 확실히 좀 적게 뛰니까 그만큼 지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뉴 감독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다 지쳐 있고 상대 밀집되어 있고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78분에 베일을 빼고 루카스 모우라 또 바로 79분에 무사 시소코를 빼고 비니시우스. 자, 이러면서 어떻게 구성되느냐 포메이션이 전방이 케인과 비니시우스 투톱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가 좌우 허리가 노셀소와 호이베르 이렇게 따지면 포메이션으로 먹으면 한 4, 2, 2, 2 그러니까 거의 4, 2, 4 이렇게 되는 형태였거든요. 실제로 미드필더의 투도 호이베르 말고 로세스는 뭐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점수. 저는 이걸 쓰면서 특히 시소코를 빼고 비니시우스를 이러면은 이 4-2-4를 쓴다고? 이게 어떤 식으로 골 장면으로 이어졌는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골로 이어졌던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이것도 오버랩 들어왔던 도어티가 올라와서 이제 크로스 올리는 장면인데 지금 도어티 쪽에 가장 붙어있는 지금 요게 보면 딱 그 4-2-4를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가장 오른쪽 아래에 배친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 그리고 지금 3백 사이에서 먼저 좀 앞서 있던 선수가 누구냐? 해리 케인 그리고 약간 뒤쪽에서 빠져들어간 선수가 비니시우스 저쪽 멀리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들어간 선수가 로셀소 딱 이런 식으로 굉장히 파격적인 4-2-4 전술을 썼던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제 3백 아닙니까? 3백에서 3백 사이에 두 선수가 동시에 그 사이 공간을 침투합니다. 케인과 비니시우스가 그리고 손흥민과 루카스 모우라는 양쪽 윙백 3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좌우 윙백의 뒷공간이 빌 수밖에 없고 이렇게 좌우 쪽으로 벌려주게 되면 3백 라인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저 중앙에서 공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골이 나왔던 거죠. 비니시우스가 수비의 시선이라든지 힘을 뒤에서 살짝 좀 유도해내고 앞쪽에서 오히려 해리케인이 머리를 돌리면서 이제 골이 들어갔던 장면인데 물론 이 장면은 웨스트브롬의 골키퍼였던 존 스톤의 그 약간 어정쩡한
그 위치 선정도 좀 좋지 않았어요. 나올 거면 완전히 나오고 지키면 완전히 좀 지켰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긴 했지만 결국 앞쪽에서 이런 공격수들의 어떤 움직임이 존 스톤스라든지 웨스트브롬의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을 좀 어렵게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비니시우스를 투입을 하면서 포메이션에 좀 변화를 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상대 웨스트브롬이 오늘 굉장히 수비 조직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봤지만 밀집되어 있었고 공간이 별로 없었는데 후반전 어느 정도 시간대가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 집중력을 흔들 수 있는 그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트라이커를 넣으려고 했고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비 공격의 숫자만 한 명 늘린 게 아니라 포메이션의 변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2-2-2라는 4-2-4의 형태로 딱 변화를 줘서 그래서 비니시우스를 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케인에게 자유와 공간을 주고 싶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딱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비니시우스가 투톱으로 3백의 사이 공간으로 동시에 침투하니까 케인이 혼자 있을 때 혹은 케인이 이렇게 빠졌을 때는 손흥민이나 루카스 모우라가 들어왔었는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공간이 나왔고 그러면서 골이 들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무리뉴 감독이 확실히 변화도 좀 주는 것 같고 승부수도 적절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해리 케인을 약간 좀 가짜 9번처럼 그다음에 손흥민 선수를 가짜 7번으로 위로 올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예년에 비해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런 걸 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인데 이런 전술적인 유연성이 좀 토트넘의 굉장히 고공행진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보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해리 케인의 그 골 같은 경우는 해리 케인이 218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150골을 넣었다는 건데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케인보다 빠르게 150골을 넣은 선수는 딱 2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앨런 시어러, 그다음에 아구에로 이 두 선수만이 더 빠르게 150골을 넣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폭발시키는 것도 어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전술적인 유연성, 그다음에 경기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많은 어떤 공격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개막 경기에서 에버튼에게 진 이후에 무려 7경기 동안 무패 5승 2무입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이러면서 이제 2위까지 좀 올라갔는데 리버풀하고는 지금 골득실 차로 2위입니다. 리버풀이 이제 3위로 좀 내려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더 이런 무리뉴 감독의 어떤 승부수나 전술적인 유연성이 더 중요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제가 봐선 이 일정들이 쭉 소비가 돼가지고 정말 여기서도 무리뉴 감독과 토트넘이 잘하게 된다면 이건 진짜 뭔가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A매치 브레이크 끝나면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만 말씀드릴게요. 토트넘의 상대 맨시티, 첼시, 아스날, 팰리스, 리버풀, 레스터, 울버햄튼입니다. 정말 굉장한 팀들과 경기를 하고 그 사이사이에 또 유로파리그 일정까지 좀 소화해야 되는데 자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 케인, 베일이 KBS 라인이 어디까지 또 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아주 강한 팀들과의 연전에서는 어떤 활약과 또 어떠한 전술적인 승부수를 보여줄까요? 일단 기대도 되고 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